네, 저희 40분이 돼서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앞쪽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장고 모델 ORM에 대해서 두 번째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일차쯤인가 ORM 세션 1을 들었을 텐데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복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 (PK라는) 식별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SQL 언어를 통해서 접근하고 조작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해요. ORM이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퍼의 줄임말로 객체 지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것을 OR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랑 데이터베이스 SQL 사이에서 통역사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테이블과 모델 간의 관계에서도 배웠었는데 이제 장고 모델스.py에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ORM을 통해서 이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거를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장고 ORM에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배우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모델과 ERD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실습은 오늘 세션을 좀 늦게 시작해서 영상으로 대체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고의 ORM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많이 쓰이는 4가지만 들고 왔어요. get, 필터, 그리고 정렬을 하는 order by, 그리고 존재한지 확인하는 exist 이렇게 4개를 들고 왔는데 우선 get과 필터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얘네는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get은 한 개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여기서 데이터는 보통 객체를 뜻하거든요. 한 개의 객체를 가져올 때는 get을 사용하고 조건에 맞는 여러 개의 객체를 추출할 때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get을 쓸 때는 앞에 모델명 .object.get하고 괄호 안에 조건을 넣어요. 그래서 여기 예시 코드를 보면은 이 PK가 1인 포스트 객체를 가져와 달라라는 의미고 이 PK가 1인 포스트 객체가 불러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필터인데 필터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개의 객체를 들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 get이랑 마찬가지로 모델.object.필터를 하고 여기 조건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PK는 1처럼 앞에 했던 예시처럼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쓰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이 언더바 2개는 테이블을 넘어다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안에 있는 유저 네임에 접근을 해서 유저 2인 객체가 있으면은 가져와라 라는 쿼리 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저네임 유저인 객체를 추출하는 문이 되는 거고 밑으로 넘어가면은 이 조건 뒤에다가 contains나 in contains를 붙이면은 그냥 유저가 포함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얘네가 포함된 객체를 추출해줍니다. 그래서 contains 유저 하면은 유저가 포함된 객체를 추출해주고 in contains 유저 하면은 대소문자에 상관없이 USER만 들어가 있으면은 추출해줘요. 그리고 정렬해주는 order by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쓸만한 이제 조건에 맞는 객체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서 정렬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점하고 order by를 붙여줘요. 그리고 괄호 안에는 어떤 기준으로 정렬하게 될지 그 기준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에서 가져온 거는 이 포스트 객체를 전부 다 불러와서 생성순으로 정렬해 달라라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성순위 유저 1에 포스트가 나오고 유저 2에 포스트가 리스트 형태로 변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반환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오래된 순이나 이럴 때는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역순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IST는 조건문 if 안에 많이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반환값이 없으면 non을 반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필터 넣고 이게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false면은 에러 처리를 한다던가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pk가 1인 오브젝트를 불러오고 그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없으면은 false가 반환됩니다. 다음은 혹시 너무 빠른가요? 다음은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관계는 테이블 간의 관련성을 의미해요. 각각의 테이블 간에 이제 많은 관계가 생기게 될 텐데 관계는 이제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가 있고 크게 1대1, 1대_n, 1대_다, 다대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강하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 텐데요. 식별 관계는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자식 테이블의 기본 키로 사용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될 때 부모 테이블의 값을 무조건 참조해야 합니다. PK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값이잖아요. 유니크 해야 되고 널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값을 추가하는데 참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P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FK, 외래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테이블에서 온 그냥 키값인데 기본 키가 아니에요. 얘는 널이 돼도 됩니다. 다른 테이블에서 온 키값은 모두 외래키라고 해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댓글 테이블은 댓글 아이디랑 포스트 아이디가 합쳐져서 PK가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아이디는 게시글 테이블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PK이자 포린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게시글 테이블과 댓글 테이블은 식별 관계가 됩니다. 비식별 관계는 부모 테이블의 기본 키를 자식 테이블의 외래 키로만 사용하는 관계예요. 아까는 포스트 키가 PK이자 FK였지만 여기서 파트 아이디는 그냥 FK입니다. 그래서 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식 테이블의 데이터를 추가할 때 부모 테이블의 값을 참조하지 않아도 괜찮고 괜찮은 이런 관계를 비식별 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1대1 관계인데요. 하나의 레코드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한 개와 연결된 경우를 1대1 관계라고 합니다. 예시를 학생이랑 사물함으로 들고 왔는데 학생 한 명당 한 개의 사물함만 가질 수 있고 사물함도 개인 사물함이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의 학생만 등록이 가능하겠죠. 이런 관계를 1대1 관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1대_다 관계는 하나의 레코드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여러 개와 연결되는 경우를 1대_다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 한 명의 지도 교수님만 배정이 되는데 지도 교수 한 명은 학생 여러 명이 배정이 되죠. 이런 관계를 1대_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대다 관계입니다. 여러 개의 레코드가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 여러 개와 연결된 경우를 다대다 관계라고 합니다.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수업에는 여러 명의 학생이 듣게 되죠. 이런 경우 다대다 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은 모델과 ERD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ERD는 Entity Relationship Diagram으로 테이블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됐는데요.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ERD를 먼저 짜게 됩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효율적이고 복잡하지 않게 짜려고 이제 ERD를 많이 그리게 돼요.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고 개체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표시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서
처음 설계 단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표기법을 살펴볼 건데 아까 1대1 관계는 지금 사물함에 학생의 아이디가 PK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대1 그냥 짝대기의 실선에 이 세로선 그어져 있는 거를 1대1 관계 EID 표기법입니다. 그리고 1대 다는 보통 지도교수가 한 명이고 학생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까치발 같은 세 개를 다인 쪽에다가 오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학생에 대해서 지도교수님이 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비식별 관계로 했고 비식별 관계는 이렇게 점선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다대다 관계는 테이블 2개로 생성이 불가합니다. 앞서 위 두 관계는 지금 테이블 2개에 선이 그어져 있어서 관계를 바로바로 알 수 있었는데 다대다 관계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테이블 2개로 생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해줘야 되느냐? 제가 학생과 수업을 예시로 들어서 그 2개 테이블을 만들어 왔는데요. 학생 테이블이 있고 수업 테이블이 이렇게 돼 있는다 했을 때 장혁이가 운영체제와 자료구조를 듣고 지연이가 운영체제와 데이터베이스를 듣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학번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합쳤을 때는 이런 표가 나오겠죠? 근데 보면은 PK가 중복이 돼요. 여기서 PK는 스튜던트 아이디인데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됩니다. 근데 PK는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반대로 수업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 두 테이블을 합치게 되었을 때 여기서도 서브젝트 아이디가 PK가 되는데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PK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치는 거는 안 돼요. 다대다 관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느냐? 얘는 중간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3개가 필요해요. 관계를 표현하려면. 그래서 수강 번호라는 새로운 PK를 만들어주고 학생 테이블의 PK와 수업 테이블의 PK를 들고 와서 새로운 중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생 1에 수강 다, 수업 1에 수강 다 해서 1대 N 관계 2개를 붙여서 다대 다를 표현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장고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은 1대1 관계는 단순하게 원투원 필드 그냥 1대1 관계를 영어로 쓰면 돼요. 원투원 필드에 온딜리트는 이제 하나가 삭제되었을 때 다른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옵션인데 보통 이걸 많이 씁니다. 하나 삭제됐을 때 다른 것도 삭제해달라는 의미예요. 이건 옵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젝트 하면서 필요한 옵션을 찾아서 쓰면 될 겁니다. 그리고 1대 다 관계는 이 포린키를 등록을 해주면 돼요. 블로그 하나에 댓글이 여러 개가 담길 수 있고 그리고 유저 한 명이 댓글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에 해당하는 쪽에다가 1에 해당하는 객체를 들고 와서 포린키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대 다 관계가 표현이 돼요. 다음은 다대다 관계인데 아까 다대다 관계는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고에서는 many to many 필드라는 다대다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고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편한 건데 그냥 한쪽에다가 다른 한쪽을 many to many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다대다 테이블이 알아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런 걸 했을 때 블로그에 태그를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태그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태그 테이블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태그에서는 블로그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any to many가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업 개발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중간 테이블 만들어 주듯이 얘도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고에서는 다대다를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태그 테이블과 블로그 테이블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태그와 블로그 각각 모델을 만들어주고 이 중간 테이블에 해당하는 얘를 새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태그와 블로그를 외래키로 등록을 해주면은 이제 얘는 태그 블로그는 태그와도 1대다, 블로그와도 1대다가 돼서 태그와 블로그는 다대다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생각보다 많이 일찍 끝나긴 했는데 그러면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